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30 중후반인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참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인연이 소중한 인연이 되고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듯이 특히 인간관계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이렇듯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관계에서 옳게 행동하는 건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나쁘게 맺어지더라도 좋게 맺어지더라도 저 자신은 후회가 없고 당당하니 말이죠. 제게 벌어졌던 일도 제가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기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시면 여러분께서도 제 말의 뜻과 의도를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 되는 분께 굉장히 심한 반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제 가방끈이 짧고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하다는 이유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머리채까지 잡히며 또 욕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거기서 허락해주니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난 안 그래. 어디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몇 년 살다가 이혼해도 네가 이득이고 우리 집안 손해보는 결혼인데 허락할 것 같아? 이 거머리 같은 년, 썩 꺼져! 머리털 다 뽑히고 싶지 않으면 썩 꺼지라고! 시모의 극심한 반대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했어요. 도저히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기필코 허락을 받아낼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반신반의하며 기다렸고 남편은 정말 어머님의 허락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허락 뒤 제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죠. 당연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고된 시집살이를 살게 하셨거든요. 왜, 못하겠어? 그럼 넌 이 정도 고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니? 부잣집 며느리가 되니까 너도 사람 부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 예,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 우리 집에서 부리는 사람은 너야. 네가 이제부터 우리 집 일하는 아줌마라고. 그게 싫으면 정훈이랑 이혼해. 나야 네가 일하는 아줌마가 되든 이혼해서 나가든 다 좋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며느리로 보지 않으셨고 시댁에서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일 시키는 건 당연하고 무시까지 서슴없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다른 시댁 가족들에게도 미쳤어요. 저보다 시댁에 먼저 들어온 동서도 또 남편 누나인 시누이도 저를 종부리듯 대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학벌 좋고 전문직인 동서는 어머님께 예쁨 받아 자신과 저를 다른 급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저를 총바지로 이용하곤 했어요. 어머, 동서, 이거 동서가 깬 거야? 이거 어머님께서 많이 아끼시는 화병인데. 어떡하지? 형님, 이거 형님이 깼다고 하세요. 뭐? 내가 왜? 뭐야, 뭔데 호들갑이... 아니, 이걸 누가 깼어? 이게 얼만 줄 알고... 이거 이제 구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 둘 중 누구야? 누구냐고? 어머님, 형님이 뒤에서 절 밀어서 제가 실수로... 뭐? 넌 왜 네 동서 놀래키고 있니? 네? 어머님, 너 일부러 그랬지? 이걸 깨야 날 열받게 하는데 네 손으로 깨면 혼나니 일부러 막내 놀래켜서 깬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은 다 제 탓이었고 잘못도 다 저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남편이 곁에서 저를 감싸주고 위로해줬기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남편은 절 두둔해주지 않고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미움을 받는 게 제 탓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굴어봐. 여우까지는 아니라도 고양이만큼은 애교도 떨고 아양도 떨어야 예쁨 받지 않겠어? 당신 소야? 일만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신에게 맨날 일만 시키시지. 이제 서윤이도 4살이야. 애 앞에서 좀 멀쩡한 엄마가 돼. 안 창피해? 맨날 혼나는 거? 남편 말이 맞긴 했어요. 제가 여우같이 못해서 소처럼 어머님 시키는 일에 또 어머님을 위한 일만 하니 예쁨을 못 받는 건데 그게 제가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혼나는 이유는 결혼할 당시 그 문제가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배경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답답하고 힘든 건 저였어요. 거기다 내 편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 6년 차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까지 하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필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고 병원 검사 결과 뇌 종양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집안에 어머님을 간병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고민이 됐죠. 지금까지 시모에게 당한 세월에 애정식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면 어머님이 아프든 말든 간병할 사람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게 맞는데 이 또 사람으로서 며느리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온 어머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결국 제가 수술 후 어머님을 간병하게 되었죠. 대신 어머님께서 퇴원하시면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어머님 간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도 어머님께 제가 필요했다는 거였어요. 뇌를 압박하던 종양을 걷어냈지만 그동안 종양에 눌리고 수술로 손상된 신경 때문인지 어머님께서는 수술 이후 목 아래 전신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물 마시는 것부터 용병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됐어요. 다행히 수술 이후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말에 제가 어머님을 더 간병하게 되었죠.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24시간 전신마비된 사람을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다가도 어머님 자세를 바꿔줘야 했고 용변 주머니도 시간마다 체크해야 했어요. 몇 주 안 되는 잠깐이었지만 벌써 제 체력이 다해가고 있었죠. 저는 시댁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가족들은 오히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두고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간병? 당신도 알면서 우리 가족 중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사람 써. 돈 주면 다 되는데. 간병비가 얼마인 줄 알아? 하루에 20만 원도 넘어. 그것도 사람이 구해줘야 가능한 거고. 또 간병하는 사람들이 환자 막대해서 알아서 구해. 구하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나저나 누나, 어머니 재산 어떻게 나눌 거야? 당연히 어머니한테 누나가 말할 거지? 재산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야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그 많은 건물 돈 쥐고 있어서 뭐 하겠어? 잘됐다. 안 그래도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하려던 참인데. 야, 너도 이번에 같은 동네로 올래? 서윤이도 곧 학교 가잖아. 근데 형님, 저희 돈 똑같이 나눠요? 뭐? 우리 막내 옳게 욕심이 과하네? 당연히 기여도로 받아야지. 욕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니까요. 하여튼 똑순이 났어, 똑순이. 그럼 우리끼리 합의가 돼야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밑에 카페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자. 됐지? 형님, 여보, 어머님 간병... 옳게, 그건 알아서 해, 응? 엄마 돌보는 건 옳게 몫이라고, 알겠지?
자기들 엄마에겐 관심 하나 없고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을 제게 떠넘기듯 넘겼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시댁 식구들에게 부하같이 밀었고 자식도 아끼던 며느리도 나 몰라라 하는 시모를 내가 왜 고생하며 돌봐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또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시어머니가 불쌍하더라고요. 수술 때문에 수척해진 모습은 더 제 가슴을 아프게 했고요. 결국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아예 버리고 시어머니 병간호에 애쓰기로 했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적적으로 전신마비가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제가 어머님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님 옆에 딱 붙어 간병하기로 했죠. 그 대신 남편에게 어머님 간병 계획을 설명하고 간병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안 들어주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을 나 몰라라 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약속받아 놔야 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직접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한번 마음먹었다 싶으면 마음먹은 대로 쭉 가는 성격이라 이후 시모 수발을 들며 힘든 일을 가지곤 불평불만하진 않았어요. 힘에 부쳐도 시댁 식구들 도움 하나 없어도 오로지 어머님 몸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돕고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어머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꼴보기 싫은 건 꼴보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말이죠. 남편은 이미 제 입에서 어머님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이전보다 더 어머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마치 어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이렇게 다들 모인 김에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밖에서 시간 보낼 거면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보기도 해야 하고 다른 장소도 주차장이나 화장실 먼저 알아놔야 했어요. 어버이날? 벌써 그렇게 됐나? 근데 뭐 멀리 나갈 필요 있어? 어머니도 괜히 밖에 나갔다가 집만 빠질 수 있고. 그래, 뭐하러 밖으로 나가. 카네이션이랑 선물만 주면 되지. 음식이야 올케가 정성껏 차리면 되겠고. 그래도 밖에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 외출도 자주 못 하시는데 특별한 날에 바깥 구경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면 기분도 전환되시고 재활하는데 더 의욕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이잖아요. 올케, 어버이날에 우리만 밖에서 시간 보내겠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엄마 모시고 나가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들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데 좀 힘들겠어? 그래 여보, 괜히 밖에서 힘 빼고 사람들 귀찮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상 차리고 적적하지 않게 시간 보내드려. 요즘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휴대폰이랑 TV면 하루 온종일 시간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어머니 좋아하던 영화 몇 편 추려서 알려줄 테니까 그거 구매하거나 다운받아서 보여드려. 아니 재밌고 안 재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날이라도 좀 멀리 밖에 나가셔서. 올케, 지금 가족들 다 집에서 보내자고 하는데 혼자서 왜 그래? 올케가 이렇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잖아. 집에서 보내자고. 우리도 좀 쉬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설마 올케 엄마 음식 차리는 거 싫어서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올케 쉬려고? 네? 형님 어떻게 제 말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전 정말 어머님께서 멀리 나가셔서 공기 좀 쐬고 기분도 전환하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이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말 꺼낸 거죠. 어머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외출해도 제가 휠체어에 태워서 동네 잠깐, 병원 갈 때 잠깐 그게 전부인데. 그러니 그날 멀리 나가셔서 산이든 강이든 어디든 가슴 탁 트여 있는 풍경 보시면 좀 좋으시겠어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 말을 이해하세요? 올케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도 생각한다고? 시집살이 그렇게 살던 올케가? 그냥 솔직하게 말해. 올케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게 더 인간적으로 보이지?
이렇게 엄마 내세워서 하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아이, 또 왜 이래? 다들 진정해. 열낼 일도 아니잖아. 누나 잠깐 방에 들어가서 열 좀 식혀. 당신도 좀 그만하고. 여보, 당신은 알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여보, 그만하자. 어? 다 알면서 왜 그래? 이제 어버이날 같은 거 굳이 힘들게 애써가면서 챙길 필요 없어. 막말로 이제 어머니께 잘해서 뭐 하는데? 뭐가 떨어지는데? 어차피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야. 잘 보일 필요도 열심히 할 이유도 없다고. 그러니 당신도 당신 몸 챙겨가면서 눈치껏 해. 사서 고생하지 말고. 어? 여보.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게. 됐지? 누나 됐어. 얘기 잘 끝났으니까 그만 화내. 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하도 시달려서 이번에도 대충 챙겼다 욕먹을까봐 그런 거래. 집에서 대충 보낸다고 하니까 그만해.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물론 이전에도 아직 살아계시는 어머님을 두고 재산 이야기나 하고 또 제게 어머님을 떠맡기는 행동을 보며 참 못났다, 인간이 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 대화를 통해 이 사람들에겐 어머님이 당장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주일, 한 달 내내 작은 방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어머님을 알고도 단 하루도 모시고 나가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인지, 만약 세상에 다른 자식들도 이렇다고 한다면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더 불쌍하게 느껴졌고 제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어머님 곁에 자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어머님 보살필 일이 다 끝나면 좀 편히 널브러져 있으려고 거실에 나가 있었는데 이후엔 쉬어도 어머님 곁에서 쉬거나 어머님 침상을 거실까지 끌고 나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실과 바늘처럼 어머님과 꼭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머님께 더 이상의 잘못은 저지르지 못하게 설득하기도 했죠. 여보, 당신 더 이상 어머님 저렇게 방치해선 안 돼. 당신 어머니야. 당신 낳아준 어머니라고. 거기다 어머님께서 당신 자식에게는 끔찍하게 하셨잖아. 근데 왜 어머님 저렇게 되자마자 사람이 변해? 20대 때 철없는 애도 아니고 더 이상 어머님께 못할 짓 하지 마. 뭐? 못할 짓?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뭘 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누나 보고 뭐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나는 아니지.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어머니 저렇게 됐을 때 어머니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모시고 오면 다야? 방 내주면 다냐고. 당신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며칠 조금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지금은 나한테 다 맡긴 채 건성으로 대하잖아. 어머님 상태 정확히 확인한 적 있어? 어머님 걱정이나 생각한 적이 있냐고. 어머님 재산 당신 놀 생각 말고 어머님 생각 말이야. 야, 네가 어머니 곁에서 자라는데 나까지 챙길 필요가 있냐? 그리고 내가 놀아? 나 직장인이야. 일주일 내내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고작 이틀 쉬는데 넌 그 이틀까지 나보고 어머니를 신경 쓰라는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이틀 쉰다고 해도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밖에 없는데. 여보, 당신 진짜 어머니 보살피는 게 힘들어서 그래? 저번에 어버이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당신 힘들다고 나머지 사람들 붙잡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쉬엄쉬엄 하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까봐 그때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여보, 어머니 너무 열심히 안 돌봐도 돼. 어머니도 저렇게 누워만 계시는 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야. 말씀은 안 하셔도 반쯤은 삶을 포기하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애쓰지 말고 편히 해. 편히. 정 힘들면 일주일에 몇 번이고 사람 쓰던가.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나 힘들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곁에서 모시겠다고 했는데 좀 힘들다고 칭얼거리는 소리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그리고 당신 식구들이 자식 노릇, 가족 노릇 안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당신 말대로 어머니께서 지금 심정이 어떠시겠어? 하루에도 몇 번 마음이 변하실걸? 그것도 천당은 없는 지옥만 하루에 몇 번 떨어졌다 올라오실 거라고. 그럴 때 가족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신경 써주면 좀 좋아? 힘이 안 되겠어? 살아가실 힘이 안 되겠냐고. 당신 어머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만 정신 좀 차려. 응? 지금까지 어머님 섭섭하게 한 일들 앞으로 잘해서 다 만회하라고. 저러다 어머님 갑자기 세상 떠나시면 당신 마음이 안 무겁겠어? 아 진짜. 아니 당신은 왜 나를 불효자로 만드는데? 야, 너만 날 그렇게 봐. 너만 날 불효자로 본다고. 아무리 봐도 당신 힘들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괜히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 정 힘들면 잠깐 가출이라도 하라고.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 애달는 제 부탁에도 남편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잘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저도 맘 같아선 남편이 시댁 식구들처럼 어머님께 죄를 짓더라도 모른 척하고 싶은데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소용없는 부탁이라도 말이라도 한마디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는 이유에는 어머님과 나누는 대화 때문도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전과는 너무 달라진 자식들의 모습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묻곤 하셨죠. 요즘 정훈인 많이 바쁘니? 집에 들어와도 인사할 때 빼곤 통 볼 수가 없네. 그이요? 네, 요즘 회사 승진이 달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나 봐요. 저도 밥 먹을 때 빼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밖에 많이 있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도 일한다고 바빠서.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정희도 그렇고 김서방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들었거든. 아휴, 그래도 다행이다. 애들이 내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거, 자기 갈 길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애들 인생에 걸리적거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들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속으론 많이 힘들어하는데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어요. 어머님 앞에서 표현하면 더 힘들어하실까봐 표현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들 어머님께서 곧 일어나실 거 아니까 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휴, 그러게 내가 빨리 일어서야 하는데. 그래야 너도 이런 생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은요, 제가 이제까지 잘못한 며느리 노릇하는 거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병수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워있으니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한 짓들이 다 생각나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아서 미안하더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고 혼내지 누가 해요. 그러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가습기 물 좀 갈고 올게요. 자식들 눈치를 보기 전에 비해 너무 약해진 어머님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힘든 것과 상관없이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물론 소용없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께 힘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생신날은 제가 남편과 시댁 가족들 바짓가랑이를 잡고 부탁할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바쁜 가족분들 모두 모이게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생신 때문이에요. 다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는 거 아시죠? 이번엔 어머님께서 힘내실 수 있게 좀 더 특별한 생신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번 어버이날도 대충 넘어간 것 같아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미리 일정을 짜려고 모였습니다. 잠깐만 올게. 뜻은 좋은데 말이 좀 이상하네? 어버이날 대충 넘어갔다고? 도대체 뭐가 대충 넘어간 거지? 다 같이 밥 먹고 선물 전달했으면 된 거지 뭘 더 해야 하는데? 올케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 나한테 불만 있었잖아. 그거 비꼬는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그때 일 잊었어요. 잊어? 그러니까 기분은 나빴다는 거지? 진짜 옳게 많이 컸다. 우리 엄마한테 혼날 때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더니 이제 우리 엄마 쓰러져서 약해지고 그 옆에서 모시니까 뭐라도 된 것 같나 봐? 어디 내가 우리 엄마 대신에 잡돌이 좀 해봐? 잡돌이 하시더라도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럼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이번 어머님 생신은 되도록 가족들 모두 다 모여서 밖에서 보내고 싶어요. 다 모이는 이유는 어머님 생신이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머님께서 형님, 아주버님, 또 서방님, 동서, 또 손자, 손녀들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얘기를 아예 안 나누신 건 아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내고 싶다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만 계시는 걸 답답해 하시니까 멀리 좀 나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 바람은 가족들 전부 하룻밤 정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숙소를 빌리면 좋겠지만 그건 사정 봐서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되도록 교외로 나가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올케 또 저러네. 정훈아, 너 뭐하니? 올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그러게. 처남, 혹시 이거 처남 생각은 아닌 거지? 우리 다 바쁜 사람인 거 알면서 왜 그래?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이라. 여보, 이런 말은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다들 회사 다니며 바쁜 사람들인데 숙소를 빌리고 무슨 교회로 나가? 어차피 그날 금요일이잖아. 당일날 가는 게 좀 그러면 토요일에 가도 되고. 올케,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이야. 올케처럼 집안일이나 조금 하고 엄마 옆에서 TV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쇠가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말 이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칠순잔치도 아니고 겨우 생신 가지고 주말 이틀을 날리라고? 그럼 다음 주는 무슨 힘으로 버티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낄 순번은 아니지만 저도 요즘 형님에 대해서 말 좀 할게요. 형님, 요즘 말만 꺼내면 어머님 입에 올리시면서 가족들 난감하게 만드시는데 그거 보기 안 좋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기분 나쁘고요. 꼭 어머님을 이용해서 사람 겁박하는 것 같잖아요. 누군 어머님 생각 안 해요? 근데 다들 사는 상황이 다르니까 사정이 안 되니까 덜 챙겨드리는 걸 왜 꼭 이상한 제안을 하셔서 저희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세요? 형님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간병하는 걸로 대단한 자리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요. 동서, 어머님 생신인데 그것도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처음 맞는 생신인데 그 정도 제안도 못해? 형님, 아주버님, 그리고 동서, 어머님께서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도 그래요? 막내 올케가 바른 말 하는데 뭐. 그리고 그 하루 밖에 나가서 축하하고 다 같이 자고 오면 엄마가 다음날 벌떡 일어나기라도 해? 올케, 제발 현실적으로 살자. 지금 엄마 생일 축하하러 가족들 주말 반납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가족을 위한 일이야. 올케, 우리 엄마 몰라? 당신 희생하셔서 가족들 잘 되길 바라는 분인데 우리가 죽상하고 생일 축하하는 걸 바라겠냐고. 제발 그만하고 어버이날처럼 보내자. 응? 그날도 좋았잖아. 얘기 나누고 웃고 밥 먹고 선물 풀면서 다 좋아했잖아. 여보, 내가 생각해도 당신이 너무 나갔어. 그만해. 또 가족들 화 돋구지 말고. 여보, 제발. 어머님 한 번만 밝게 웃으실 수 있게 하자. 별거 아니잖아. 음식, 숙소 예약, 운전 그런 거 다 내가 할게. 응? 그냥 같이 가서 시간만 보내자.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분위기 보면 모르겠어? 그만해, 그만!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그 많은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어머님 생신 당일날 집에서 보내는 걸로 정했어요. 시댁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선 저도 마음을 굳혔고요. 이 가족들과 어머님을 위한 무엇을 하려면 안 되겠고 바라는 것도 하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혹시 어머님을 위해 뭘 하려면 나 혼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제 감정 소비고 시간 낭비였어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접고 어머님 생신날 음식이라도 정성껏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눈으로라도 기뻐하시고 축하받는 기분 내시라고 몇 날 며칠을 다해 좋은 재료 구하고 음식을 했죠.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이 되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왔죠. 하지만 도착해서는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다들 자기 힘든 이야기, 회사 이야기, 아파트값 이야기 등등 개인적인 대화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을 때부터는 그래도 좀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는 척을 했다는 거죠. 이후 어머님 생신은 어버이날과 별반 다를 게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나마 제 딸과 조카들이 할머니를 위한 편지를 쓰고 낭독해 분위기가 좋았지, 그게 아니었으면 어색한 웃음소리만 들리는 생신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머님께서도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인지하셨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다들 불러놓고 나 때문에 분위기도 이러니 내가 미안하다 다들. 엄마가 몸이 이래서 뭐 다른 건 해줄 수 없고 우리 내일 나가서 바깥바람이나 쐬고 올까? 엄마가 음식이고 너희들 가지고 싶은 거고 전부 다 내가 계산하마. 네? 바람이요? 엄마, 바람 쐬고 싶으세요? 엄마가 쐬고 싶은 거죠? 혹시 올케가... 얘가 뭐...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렇게 되고서 너희에게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내일 나가서 이것저것 물건도 사고 바람도 쐬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전 당연히 어머님께 생신날 교회나 여행을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시댁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기에 거절당했을 시 어머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실까 싶어서 언급 한 번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어머님 제안에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시댁 가족들이었어요. 혹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닌가 싶어서 제 얼굴과 어머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놀라고 어머님도 왜 제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어머니께서 혼자 생각하신 말씀이라는 걸 눈치챈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도 바쁘다는 거짓말을 하며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부탁도 아닌 어머니의 제안을 말이죠.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어딜 가자고 하실 줄 몰라서. 그러게 엄마. 어디 가고 싶었으면 어제라도 말하지 그랬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내일 나가봐야 하는데. 저희도요. 저희도 내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아무래도 내일은 안 되겠다. 다음에 날 잡아서 가자. 아니면 올케랑 다녀올래? 올케는 내일 별일 없지 않아? 얘랑 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려고 한 건데. 아무래도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다. 그러면 없던 말로 하자. 아니면 우리 아파트 상가에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라도 갈래? 2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나도 휠체어 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너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노래방 자주 갔잖니. 생일이나 주말에. 너무 늦어서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도 아닐 텐데 다음에 가요. 그래 엄마, 애들도 내일 학원 가야지. 노래방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가자. 결국 시댁 가족들은 어머님의 마지막 제안까지 거부했어요. 고작 몇백 미터 앞에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핑계라는 핑계는 다 대고 언제인지도 모르는 나중을 약속하며 끝까지 어머니의 제안을 거부하는 시댁 가족들 모습에 제 가슴이 더 떨려왔습니다.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어머님과 노래방에 가려고 했습니다.
뭐 대단한 소원도 아닌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어머님 노래방 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가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래, 당신도 가면 되겠다. 다른 식구들은 몰라도 당신은 집이 여기잖아. 그리고 서방님도 동서도 가요. 결혼식 어차피 점심때쯤 아닌가? 노래방에서 놀다가 들어가서 잠이 모자라도 가는 길에 자면 되는데. 됐네. 어머님, 나, 당신, 서방님과 동서, 또 애들까지. 이 정도면 큰 방에서 재밌게 놀 수 있겠다. 그렇지? 형수님. 형님. 됐다. 애들 다 일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오늘 갈 필요는 없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다. 또 몰랐는데 얘기가 끊기고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네. 나 방으로 들여다 줘라. 애들아, 엄마 들어가니까 너희도 피곤할 텐데 그만 가봐라. 어머님, 다들 간다고. 방으로 가자. 그리고 나 몸도 좀 돌려주고.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시동생과 동서가 당황했고 어머님 바람대로 노래방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내고 싶었습니다. 쥐들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고작 몇 걸음이면 도착할 노래방마저 못 가주냐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 제 가슴 속에서만 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바로 제 옆에 계셨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께서 직접 상처를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어머님을 방으로 모시고 갔죠. 모시고 가서는 어머님 등에 땀을 닦아드리고 뭉쳐있는 몸 이곳저곳을 풀어드렸어요. 그러는 동안 어머님께 괜찮으시냐고, 어디도 불편한 곳 없으시냐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시댁 가족들로 분한 마음에 입을 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제 할 일만 다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댁 가족들을 째려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눈빛으로 대신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없는 노골적인 제 눈빛이 제가 괘씸했는지 시누이는 일부러 제 코앞까지 다가와 가뜩이나 불이 난 제 가슴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옳게. 노래방 가고 싶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그럼 우리가 데려가 줬을 텐데. 얘들아, 내가 말했지. 옳게가 계속 이러는 건 자기도 좀 쉬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그러게 물어볼 때 말하지. 일을 이렇게 만들면 데려가고 싶나? 얘들아, 우리 오늘 놀다가 집에 들어가자. 노래방이라도 말이야. 도발적인 시누이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제가 노래방을 가겠다고 말한 순간 시댁 가족들과 부딪히는 건 예상했기에 이번에도 눈으로 쌍욕을 뱉고 저는 어머님 생신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시누이 말에 따라 우르르 밖으로 나갔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제 속을 더 뒤집는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가서 누나랑 매형 기분 좀 달랠 테니까 당신 사과 문자라도 하나 보내놔.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주말에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얼굴까지 붉힐 뻔했잖아. 사과 문자 꼭 보내. 알겠어? 어머니한테도 적당히 둘러대고.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무시로 일관했어요. 오로지 어머님만 모르게 할 생각으로 조용히 상을 치우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며느라, 나 택시비하게 3만 원만 줄 수 있냐? 네? 택시비요? 3만 원이면 여기 있긴 한데. 그래, 고맙다. 내가 일 처리하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주마. 피곤할 텐데 쉬고 있어라.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를 가신다? 헉! 어머님!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게 말을 거시고 돈을 달라고 하셔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갑에 있는 돈 3만 원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자리에 서서 제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시고 손을 뻗어 제가 건넨 돈을 받고 나가봐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움직이지 못하셔서 제가 침상을 방 안으로 넣어드리고 또 몸 이곳저곳 무르지 않게 움직여드린 어머님께서 직접 스스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던 저는 눈을 비벼가며 제 볼을 꼬집어가며 깨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머님께서 걷고 계셨고 제 볼은 아파왔습니다. 저는 붙잡을 사이도 없이 나가신 어머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죠. 어머님,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제가 쓰러졌나요? 아니면 이제까지 다 꿈이었던가? 아이, 피곤할 텐데 뭐하러 따라와. 내가 돌아와서 다 말해준다니까. 어머님. 우선 따라와라. 내가 택시 안에서 얘기해 줄 테니. 내일 가도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한참을 참아왔더니 더는 가만히 못 있겠다. 좀 있으셔서 열받아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마침 퇴근 전이라고 하니까 얼른 갔다가 오자. 어머님께서는 5달간 누워만 계셨다는 걸 믿지 못할 정도로 저보다 빠르게 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급해 보이는 어머님 말씀에 우선은 입을 다물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타고 나서야 놀라운 이야기를 어머님께 듣게 됐죠. 그동안 미안하다. 네 고생 진작에 끝났는데 내 욕심 때문에 더 오래 고생시켜서. 사실 나 1달 전부터 걸을 수 있었다. 또 신경이 살아났던 건 2-3달 전이고. 네? 2-3달 전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애들이 변했다는 걸 그 전에 알게 됐고 확인해봐야 했으니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잠깐 힘들어서 든 생각인지 말이야. 그럼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형님이 서방님이랑 동서가... 그래, 다 알고 있었다. 나 병원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얘기 나누는 거 다 듣고 있었어. 솔직히 그땐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지. 이렇게 못 움직이는 척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아니지. 움직이지도 못했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지. 그러다 2-3달 전쯤에 자다가 허리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처음엔 환상통인 줄 알았지. 근데 정말 허리가 불편한 거였어. 그 부분에 통증이 정확히 있었고 네가 내 자세를 바꿔줬을 때 스치는 그 느낌도 받았거든. 그때부터 낑낑대며 너 없을 때 혼자 움직여보려고 애써봤다. 그리고 재활하면서도 신경 돌아올 수 있게 부단히 노력했지. 물론 네가 매일 매시간 해준 마사지도 분명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네 덕분에 내 신경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몸에 신경이 돌아오고 움직여진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땐 나도 들뜬 마음에 너랑 애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들었던 애들 대화가 생각나는 거야. 내 걱정보다 내 재산 얘기나 떠들고 나는 안중에도 없던 그 대화가. 그때부터 내가 연기를 하려고 했다. 내가 못 움직이고 짐이 되었을 때 걔들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했지. 아니 뭐 확인해보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를 키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애들이 개판인가 보고 있었어. 오늘을 D-Day로 잡고서 말이지. 아니 어떻게 그걸 지금까지 숨기시고. 그리고 D-Day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뭘 하시려고요? 뭘 하긴. 내 자식도 아닌 것들 자식 취급 안 해주고 원하는 거 못 이루게 해줘야지. 네? 나도 확신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건 네가 확인해봐. 나도 지금 그 대답 들으려고 가는 중이니까. 어머님께 대충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솔직히 그때 너무 놀란 상황이라 어머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왔을 뿐 다른 이야기는 금방 사라졌어요. 그저 어머님께서 홀로 움직이시는 게 너무 신기해 그 모습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님께서 택시 기사님께 말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 이번에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머님 뒤를 쫓아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서야 어디로 온 건지 알게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이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 여기는 왜... 그냥 변호사도 아니다. 힘든 시험을 2개나 붙은 사람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라. 부담이라느니 자격이라느니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 보아오고 내린 결정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변호사 미안해요. 내가 이제서야 확인을 다 해서 말이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 부탁이 좀 억지일 텐데 이만한 일에 일 처리 잘할 사람이 이 변호사밖에 없어서 말이지. 꼭 좀 부탁할게. 아니, 해주겠다고 답해주게. 아이, 사모님 무슨 부탁이시길래. 내 전 재산 있잖나. 내 집 하나, 내 생활비 나올 월세 건물 하나 빼고 전부 다 내 자식 놈들에게 안 갈 수 있게 해주게. 몇 년이 걸려도 좋아. 내가 벽에 똥칠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달더라도 목숨 부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놈들에게 안 넘어가게 해주게. 그리고 그 재산 전부 다 여기 이 아이한테 주게. 내 맏며느리야. 이 아이만 내 재산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을 전부 다 저에게요? 그이도 형님도 서방님도 안 주시고 저요? 왜? 네가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할 때 내 똥오줌 다 치워준 사람이 누군데? 24시간 내 자식들보다 날 살리려고 움직이게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너 오늘 내 생일도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날에도 내 생각만 하면서 애들한테 뭐 제안했지? 내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네가 애들한테 날 위해 뭘 하자는 거 들었어. 그걸 모른 척한 애들이 내 자식 놈들이고. 근데 자격이 없어? 자식 놈들은 내가 아니라 내 돈만 바라지만 넌 내 건강을 바라는데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나 봤다. 나 쓰러지기 직전에 네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 너 정훈이랑 이혼할 생각이었지? 변호사랑 얘기도 다 나누고 준비 다 한 것 같던데. 그걸 어떻게... 네 일기 읽어봤어. 거기에 적힌 걸 봤고. 그 이혼 이제라도 해라. 이혼하고 내가 네 미래는 확실히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이 변호사 대충 내 사정 알겠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내 자식 놈들 손에 내 재산 한 푼도 안 들어가면 되고 그 돈 우리 며느리에게 주면 돼. 어떤 방법이든 시간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만 해줘. 어? 아니 그게 하라고 되는 일은 아니라. 변호사의 회계 시험인 CPA 시험까지 합격했으면 무슨 방법이든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 알겠지? 어머님께서는 몇 번이나 변호사에게 같은 말을 똑같이 하시고 부탁하신 다음 절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정말 네 덕분에 내가 일어난 거다. 네가 날 살린 거나 다름없어. 내가 이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 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지난날 못되게 굴었던 거 너무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어머님께서 일어나셔서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휴, 이렇게 착한 애를 내가... 아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노래방에서 나와 각자 헤어지고 차에 올라타려는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게 됐죠. 시댁 식구들은 멀쩡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걸어? 혼자? 잘 됐네. 불효막심한 것들 따로 내 손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래, 엄마 걷는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속이고 있었어. 너희가 어떤 자식들인가, 내 자식은 맞는가 확인해보고 있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쓰러진 것부터 마비된 것도 다 거짓말이야? 꿈인 거야? 아니지, 그건 병원에서 들었잖아. 마비가 풀린 거네. 회복된 거라고. 근데 엄마, 우리가 자식이 맞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내 자식이니? 내 돈의 자식이 아니고? 너희들 중에 내 걱정한 사람이 있어? 나 돌본 사람이 있냐고? 오늘만 해도 나 데리고 나가는 게 싫어서 지네들끼리 나가고 이제까지 쭉 그런 짓 하고 살았으면서 내 돈만 생각했으면서 너희들 내 자식 아니야. 내가 자식 새끼를 다 잘못 낳고 다 잘못 키웠다고. 너희들 엄마한테 한 짓에 후회하게 될 거다. 기필코 후회하게 만들 테니 두고 보자. 두고 봐. 아이 엄마. 어머님. 갑자기 일어난 어머님과 어머님의 호통에 시댁 식구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이후 시댁은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은 댁으로 돌아가신 다음 일방적으로 자식들을 만나는 걸 거부하셨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 다른 시댁 식구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게 찾아와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한 뒤였어요. 어머님처럼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죠. 그리고 한동안 미뤄왔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뒤에는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돌보면서도 생활하는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님께 약속받은 재산을 조금씩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시댁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 재산을 말이죠. 덕분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싱글맘 같지 않은 여유가 있어요. 또 어머님과는 다정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중이고요.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리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관계에서 최선의 또 옳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였어요. 비록 처음 시작된 인연은 꼬였지만 지금 더없이 소중하고 제게 도움이 된 이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